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부당 인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큰 의혹이 좀 많이 일었었죠. 그런데 결국 드러난 것은 85억 정도가 이제 부당으로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동안에 제기했던 의혹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검찰이 안 찾는 걸까요?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시작했던 검찰 항상 이렇게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많던 의혹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작할 때는 참 뭔가 좀 드러낼 것 같았는데 꼭 이래요. 좀 약간 국민의 실망 또 그럴 줄 알았다라는 자조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제 항상 이런 큰 수사를 하고 나면 이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뭐 태산이 진동한 소리가 나더니 결국은 쥐 한 마리 나타났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항상 이런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검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실제 영업 정지 방침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해진 1월 25일부터 그리고 2월 16일 사이에 인출한 돈이 무려 1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 1조 원 중에서 실제 부당 인출이 85억 원이다. 이런 결과를 두고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됐던 것은 과연 대주주들이 어떻게 실제 예금 인출자들에게 영업 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서 인출한 규모가 크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에서 미리 이 사실을 영업 정지 사실을 전부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주주들이 차명 예금을 해둔 것을 모두 빼가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모두 혐의가 없다. 특히 고위층 정관계 인사 또는 고위층들의 어떤 예금 인출, 특혜 인출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그런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밝혀짐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들은 뭔가 이 수사 의지가 없지 않느냐 또는 수사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수부 그동안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국민을 위한 수사 언제쯤 했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무위원인 이재호 특임장관조차도 국무위원인 나도 사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재호 장관이 믿지 못하는 이런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를 그럼 누가 믿어야 될지 좀 의문이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시위하면서 라면 먹고 계시는 할아버님들 글쎄요. 국민들이 이 정도면 그분들이 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돈은 못 찾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함께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축은행 사건 자체가 소액의 어떤 예금자 5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예금자들의 돈을 몽땅 대주주 내지 권력층이 들어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 수사 현실에서 본다면 이 법 현실 실제 법 질서와 국민의 법 감정의 차이가 엄존하는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엄청나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처벌 못하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어떤 불신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이 수사판을 크게 벌려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금감원에서 이 부산저축은행이 유동성 위기가 있으니까 결국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금년 1월 25일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영업 정지가 된 것은 2월 17일인데요. 그러면 요 사이에 2월 16일까지 인출된 금액이 무려 1조 1,400억 원인데 그중에서 실제 부당 인출이 85억 원이다. 이러니까 이 국민들 자체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부당 인출 자체를 2월 16일 영업정지 시간 이후 인출한 것을 몽땅 부당 인출로 보고 그 전 단계의 인출은 과연 실질적으로 대주주 또는 은행 직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즉 영업정지 사실을 통보받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출을 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인출 규모, 부당 인출 규모를 작게 잡은 것. 예.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 즉 피해자들은 이 규모가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맞습니다. 또 영업정지 사실을 사실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밖에 없겠느냐라는 네. 그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도요, 대개 보면 작전을 할 때 어떤 소식이 터지고 나서 사면은 이거는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이미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산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요. 은행이 문 닫는 얘기는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라도 어떤 흐름이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조사 안 하면은 어떻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참 좀 역시 법 현실과 법 네. 감정의 차이인데요. 내가 소문에 저 은행이 망할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을 인출했다면 그것은 부당 인출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예, 네. 만약에 그 대주주라든가 은행 직원이 지금 그 곧 은행이 영업 정지가 되니까 돈을 빼가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듣고 빼갔다면 부당 인출을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네. 해서 또는 소문에 의해서 그 돈을 그 인출해 갔다면 부당 인출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법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아하. 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을 부당 인출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법감정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는 그런 국민들의 법감정까지도 긁어줄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시작을 해서 네. 좀 기대도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수 대상이 85억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85억에 네. 대해서도 과연 환수가 되겠느냐 저는 조금 의문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한다 또는 그 어떤 부인권을 행사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돈을 인출한 사람이 내가 이 돈을 인출함으로 인해서 은행에 피해를 입히고 은행이 파산을 했을 때 은행 채권자들의 어떤 네. 채무 환수에 저 채권 환수에 상당한 피해를 예. 입힐 것이다라는 인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과연 쉽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 소송을 하면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그러면 나머지 피해자들이 어떤 보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네. 전체적인 입장을 본다면 상당히 이 문제 85억 원 환수조차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짧게 좀 짚고 싶은데요. 그 검찰이 수사 최근에 의지와 관련돼서 좀 글쎄요. 최근에 그 중수부 폐지 논란, 수사권 논란 이 부분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우려나 의혹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반드시 꼭 그렇게 짚을 내용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연관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억측을 제기하는 네.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중수부가 이례적으로 수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층 내지 정관계 인사의 부당 인출은 없었다라는 그런 면죄부성 수사 발표를 함으로써 중수부가 과연 수사기관으로서 엄정한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축은행 사건의 부실 수사 제기 의혹이 제기된다면 결국은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야 될 상황이고 특히 국정조사는 지금 눈앞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수부가 과연 그렇게 있는 사실을 덮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그렇죠. 부분에 그러진 대해서는 않겠죠. 네.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네. 중수부가 앞으로라도 지금 수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파헤친다는 각오로 임하지 그래야죠. 않는다면 네. 과연 중수부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우리가 중수부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고 예. 그 악을 척결하는데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 송사리만 잡고 큰 그 악은 빠져나가게 한다는 그런 만약에 인상을 심어준다면 국민들로도 중수부 폐지론에 오히려 더 그 손을 들어줄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을 중수부에서 좀 많이 네.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알고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김혜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된 첫 청와대 관련 인물이라서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중수부에서 소환된 이 김혜수
김혜수 전 정무 1비서관이죠.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 후보 시절 부실장을 지내면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인데요. 네. 이번에 그 부산저축은행이 인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직접 자금 투자를 했는데 그 인천 효성지구 개발 관련해서 조금 행정적인 편의를 봐달라라는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혐의고요. 구체적인 액수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서서히 돈 받은 혐의가 드러나는 것이 집권 4년차 증후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 문제를 보는 정관계 또는 정치권의 시각은 상당히 그 착잡하고도 또 조금 이 네. 수사가 어디로 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눈여김도 있겠죠. 네.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주된 또 로비스트가 미국, 캐나다 쪽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들어오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이 김혜수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정말 국민들 앞에 엄정하게 밝히지 않으면 정권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 수사의 신뢰성에 큰 그 어떤 장애 요인이 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 외에도 이제 다른 보혜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관련 수사도 좀 다시 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관련 인물이 한 명이 체포가 됐죠. 자수하면서. 예, 어떻게 그렇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 삼화저축은행은 그 대주주가 체포가 된 상태에서 구속이 된 상태에 있지만 네. 수사 결과가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보혜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사장이 체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어떤 수사의 단서가 지금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분들이 특히 이제 보혜저축은행 사장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금 자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동안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그 수사의 단서들 내지는 중요 참고인들 어떤 진술 이런 부분이 모두 일실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서로 간에 입맞추기를 한다든가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수사의 성과가 수사의 진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성과가 별로 안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여야가 저축은행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이 계획서 채택 과정부터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라는 것이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통상적으로 그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니까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끄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인 어떤 눈초리가 따가우니까 여당도 앞장서서 이 국정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막상 이렇게 되면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참고인을 직접 그 국회 청문회장에 불러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 그 실상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 반면에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면 공연히 의혹만 제기되고 결론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또 네. 증인 신청을 또 막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번 그 국정조사 그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증인을 누구를 소환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상황이 엄정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당도 좀 많이 협조를 해서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좀 많이 밝혀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네. 중수부수학도 출발점은 국민을 위해서였고요.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과 검찰을 보면은 사실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그 많던 의혹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